마무리 지어야죠. 제5절 234쪽. 자, 비과세. 항상 세법 문제를 풀 때는 과세와 비과세를 헷갈리면 안 되죠? 비과세를 길게 뭐라고 말씀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줄여서 뭐다? 비과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1번. 국가 등은 항상 세법의 공통이죠? 과세권자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줄. 자, 다만.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다만이 나왔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1번 국가 등 소유재산은 비과세요.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박스에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재산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과세. 누가 우리 거를 과세했다?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는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우리 걸 과세했으니까 외국이. 비과세하면 같이 비과세. 과세하면 같이 과세요.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또 나만에 가끔가다 하나씩 나와요. 기억나는 거. 국가 등. 국가 지자체 조합. 앤드 무상. 무상이죠. 무상. 이거 국가 소유잖아요. 소유권은 국가 거예요. 그러나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 납세 의무자. 가장 잘하는 거 이거. 국가 등 앤드 연부 앤드 무상.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 그러나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 계약자. 안 까먹는 거잖아 이거 2번.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야죠. 2번 또 국가가 나왔네. 이 국가는 뭐다? 개인 소유 재산을 얘기하는 거요. 개인 소유. 개인 소유 재산을 누가 사용한다?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개인 소유 재산을. 이거는 개인 거요. 개인 거. 국가 등이 1년 이상. 1년 이상. 왜 1년입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국가 등이 우리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그러나 우리의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뭐다? 과세.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1년 이상 공공용은 우리 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단서조항 옆에 나왔죠? 단 유료. 유료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기억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라는 얘기예요. 기억만 알아요, 일단은. 그래서 1번은 뭐다?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은 우리의 재산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왜? 박스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는 돈 받죠? 돈 받으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부과한다. 자, 오른쪽 기출 X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유료예요, 무료예요? 유료. 이거는 국가 재산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을 국가가 돈 주고 사용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양괄호 1번과 양괄호 2번 구분해야 돼요. 양괄호 1번은 국가 소유 재산이에요. 양괄호 2번은 국가가 나왔지만 이거는 개인 소유 재산을 얘기한다고요. 혼돈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02번. 이제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 여기에 용도는 뭐다? 용도는 공익용도로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익용도로 사용하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사치, 별, 꼴, 고고고. 사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뭐다? 과세한다. 자관 사치가 등장하면 비과세 해주면 안 되죠?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무조건 사치는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박스 1번. 땅, 도화, 재구, 유지민, 묘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요. 딱 묘지만 동그라미 쳐요. 묘지는 무덤이죠?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합니다. 근데 묘지는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묘지. 묘지는 재산세는 개인 법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비과세,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그러나 법인이 묘지를 갖고 있죠? 법인은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구분해야 돼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개인 법인을 구분해요. 왜 법인은 과세할까요? 법인도 뭐다? 묘지 장사예요. 무덤 분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목적, 무슨 합산으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으로 과세합니다. 묘지 장사하는 걸로 봐요. 법인은 무덤을 왜 갖고 있어? 분양하려고.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다? 도로부터 쭉 용어 정리잖아요. 지적법에서 다 배우죠? 여기에 도로는 어떤 도로다? 도로는 개인도로입니다. 사도. 개인도로인데 수익이 없는 도로야. 공익용도로 사용한다. 어떻게? 누구나가 자유로운 통행. 공익용도니까 비과세합니다. 자유로운 통행. 공짜로 다 사용하는 거야. 공익용도로. 이런 거. 그 다음 다 지적법 용어. 국어가 뭐예요? 리을. 국어. 예? 국어. 또랑 이거 또랑. 지적법 28개의 지목 꽉 잡았잖아요. 그죠? 지적법은 28개의 지목만 정리하면 끝나지 않아요? 참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뚝 읽어보면 공익상. 단어가 공익상 나왔잖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걸 공익상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자, 기억 별 하나 탁 붙이고. 군대 나왔네. 어떤 지역의 땅이다. 제한하면 안 돼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 통제요, 통제. 제한에 속으면 안 돼요. 제한은 분리과세합니다. 산림보호 목적이에요. 통제야. 통제와 제한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통제. 그러니까 제한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분리과세로 가요. 그래서 이 임야. 근데 뭐라고 나오면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전답 과수원을 뭐라 그래요? 농지. 농지와 대지는 뭐 한다는 뜻이에요? 과세한다. 제외한다라는 얘기는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 통제보호구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통제보호구역의 38선 밑에 대성리마을. 거기는 싸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돌아다니다 지뢰밟고 죽어요. 그죠? 여기는 잠도 일찍 자야 돼. 10시 되면 소등을 해야 돼. 건강해져. 스마트폰 할 수가 없어. 불빛이 새 나가면 헌병이 감시해요. 불빛. 그 다음날 조사받아야 돼. 헌병대에 가서.
간첩이랑 접선하는 줄 알고 열시면 탁 끄고 잠자고 그 다음 6시 딱 되면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럼 군인들과 같이 국군 도수체조하고 얼마나 건강해져. 주로 이제 야채 위주로 먹죠? 주로 건강해져요.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다 도시에 살면 스마트폰에 애들이 중독됐잖아요. 그죠? 요즘은 초딩도 중독됐어요. 그죠? 나 지난번에 딱 그냥 학원을 가는 애들이야. 8명이 딱 아파트에 사오는데 벌써 8명이 딱 스마트폰 보고 이것만 하는 거야. 버스 올 동안 대단하더라고요. 자, 공부합시다. 통제요. 통제. 대성리 마을 통제를 합니다. 모든 거를 통제를 해. 여기 가서 1년만 살다 오면 건강해져요. 그죠? 살도 막 10kg 팍팍 빠져. 야식을 먹을 일이 없잖아. 배달도 안 되니까. 야식 먹고 자는 순간 한 번 잘 때마다 500g씩 올라가요. 먹는 거는 순간이다. 허리는 영원히 간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자, 니은. 니은은 뭐다? 쭉 보호구역이잖아. 최종림, 시험님 이런 것도 공익상. 씨앗 채취하는 님, 샘플 채취하는 시험님 이런 거 다 공익상. 자, 그 다음 디귿은 별 하나 딱 붙이고 공원, 자연, 보존지구. 보존지구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환경지구는 과세를 해요. 과세. 환경보호 목적이므로 보존지구가 비과세요. 임야. 그래서 보존지구와 환경지구 헷갈리지 말자. 환경보호 목적이므로 분리과세합니다. 보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기억이 안 날 때는 보존이 비과세라고요. 비읍이잖아. 비읍. 비과세. 환경은 과세예요. 환경보호 목적. 그래서 구분 딱 하고. 그 다음 백두대간. 자,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이런 백두대간이 있어야 숲이 우거진다고요. 이 임야. 비과세. 지금 강원도 불 났죠? 백두대간을 타고 불 난 거예요. 불, 그죠? 참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전원생활 하던 분이 집이 홀라당 타버렸잖아. 불이 도망도 못 가요. 너무 강하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유야타튼 간에. 왜 불이 많이 일어날까요? 옛날 어려운 시절에는 그 소나무 밭에 이런 그 낙엽을 긁어다가 밥도 해 먹고 그렇잖아요. 소시계로, 불소시계로. 근데 요즘은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냥 한 번 타면 쭉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며칠? 4월 6일이에요? 어제가 식목일이었잖아요. 그죠? 식목일 날. 참 옛날 식목일 때는 저는 간추리 출신이라 공부 안 해. 나무 심으러 가. 또 옛날에는 휴일이었죠. 그죠? 다 나오래 갖고 나무 심고 그 송충이도 잡아요. 이렇게 석유 같다. 그럼 여자애들은 졸졸졸 따라오고, 그럼 남자가 송충이 잡으면 여자애들은 집게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왜 송충이 보고 엄마라 그래. 그러면서 체력 단련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 송충이 잡으러 가면 신세대 엄마들이 난리쳐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임시건축물. 별 하나 딱 붙이고 임시니까 비과세야. 1년 미만. 1년 미만이에요. 이하 그러면 안 돼요. 요건이 미만. 하루 차이 때문에. 그러나 취득세는 1년 이하야.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이건 1년 미만이야. 그럼 1년 이상은 걷겠다는 뜻이에요. 미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상 임시가 뭘로 바뀌면? 사치로 바뀌면 무조건 과세예요.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면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자, 꼭대기.
꼭대기 아까 했죠? 자, 밑에. 옆에 보면은 쭉 있잖아요. 그죠? 3번 풀어봐요. 밑에 3번. 밑에 3번 동그라미. 자, 임시건축물은 원칙이 비과세죠?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다? 별장. 사치가 되면 무조건 지문이 뭘로 바뀐다? 과세된다. 사치니까. 자, 넘어가야죠. 자, 4번. 비상자의 구조용 선박. 선박이잖아. 이 선박은 공익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이에요. 알아들었죠? 천재지변으로 다리가 끊겨. 이 다리야. 다리가 끊긴다고 천재지변으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서 임시 다리를 만들어.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이렇게 배를 띄워서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야. 비상제 구조용 선박. 다리가 끊겨. 없어. 비상이 걸렸죠. 재해가? 그럼 선박을 띄워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상제 구조용 선박 이런 것들은 공익상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옛날 뭐라 그래? 배를 띄워서 다리 만들었지? 다리 만들었잖아요. 뭐라 그래? 배다리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그래 뭔 소리예요? 우리 어렸을 때 궁금할 때 엄마 그러잖아. 나 어디서 나왔어? 다리 밑에서 나왔지.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 출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선박은 그냥 참고. 자, 5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동그라미 5번. 5번 포인트가 뭐다? 철거. 이거 상식이잖아. 철거하면 세금 안 내죠? 자, 칠판 봐요. 뭐를 철거하는 거야? 상식, 건축물. 건축물을 비과세합니다. 이 땅은 그대로 남아있죠? 당연히 과세. 항상 철거는 뭐만? 건축물만. 대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상식. 그래서 건축물. 근데 뭐가 철거됐어? 주택. 주택이 철거됐잖아. 그럼 주택이 철거돼도 유예. 건물만 비과세예요. 밑에 땅은 과세를 합니다. 소유자에게.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할 때는 당연히 철거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건축물만. 상식이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임시잖아. 1년 미만 비과세죠? 사치가 안 끼었어요. 2번 철거. 철거 나왔잖아. 뭐만 비과세한다? 상식 건축물. 왜 틀렸어? 부속 토지인 대지 제외합니다. 답이 읽는 순간 몇 번? 2번.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한다고요. 이렇게 시험이 쉽게 출제되잖아요. 그 다음 용어 정리. 자, 4번으로 들어가요. 자, 통제. 단 괄호 조심해야죠. 전답, 과수원, 농지 및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거예요.
대성리 마을 주민도 농사 짓죠? 집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외,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도로. 도로는 사도죠? 공익상, 자유로운 통행. 공익상 사용하니까 당연히 사설도로로서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뭐 갖고 답을 만들었다? 철거. 이거 됐어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가 이제 뭘로 간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항상 징수 방법.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그럼 6월 1일 날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야죠? 이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납부 기한이 있네요.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납기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납부 기간. 자, 정기분. 정기분이에요. 자,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도 오른쪽 반드시 별표시, 꼭대기.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 약 보름.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말일.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토지는 합산하잖아. 늦어지는 거예요. 합산하니까 9월 늦어져. 그러나 건축물은 합산 안 해.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도 절대로 뒤바뀌지 말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나왔다. 주택. 주택.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은 어떻게 계산했어? 주택은 그 자체는 합산 계산했죠? 주택, 건물과익과 토지가액을 합산했다고요. 주택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거죠? 합산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죠? 부담을 느끼니까 뭐가 들어간다? 2분의 1, 2분의 1. 절대 건물, 토지로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주택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7월, 9월, 10월 하면 안 돼요. 단 얼마 이하는 20만 원 이하. 자, 오른쪽 1번에 나와 있네요.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온다.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 9월로 뒤바뀌면 안 돼요.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토지 건축물은 절대로 20만 원 이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택에만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선박항공기도 합산을 안 하니까 빠르게 7월. 그럼 9월 단독은 뭐밖에 없다. 토지만. 나머지는 다 7월이에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 수십은. 자, 수십은 고지서가 날라와. 어떨 때? 밑줄 그어. 누락, 위법, 착오.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양고로 3번.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근데 뒤에를 적어야죠. 소재지 누가 걷어가요? 소재지. 소재지. 특광도 하면 틀려요.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시군구. 힘이 약한 자가 매년. 특광도 하면 취득세 지문이에요. 소재지, 엔드. 다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예요. 1번만 하면 다 소재지, 소재지잖아요. 자, 보통징수. 보통징수죠? 보통징수가 뭐다? 고지납부. 고지서로 통보해 주잖아요. 지네들이 결정해서. 보통징수. 그리고 니은 별 하나 다 붙이고. 그래서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발급한다. 5일. 그래서 이 납세 절차에서 5일과 10일 뒤바뀌면 안 돼요. 5일은 과세, 권자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10일, 5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고지서 누가
보내나요? 과세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 정부가. 그러니까 5일에 5일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이다. 그럼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고지서를 날려준다. 5일 전.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일이라 그랬어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하기 때문이죠. 이래도 안 되면 고지서 날라왔네. 고지서 날라왔구나. 그래서 좀 공부가 되신 분은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도착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고지서 날라왔네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 고지서 날라올 때는 재산세만 날라오는 게 아니죠. 병기되는 조세, 병기세 뭐가 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재환시설세. 이거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원래 독립세예요. 따로 보내는데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고요. 할 수 있다. 따로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래서 고지서 1매당 얼마 미만 2,000원 이하라 그러면 안 돼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의 요건이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 용어입니다. 미만.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라 그랬어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000원 전후 들어가고 우표값 몇백 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보낼 일이 없다. 미만이에요. 미만이 없다면 범위로 바뀌죠. 알아들었나요? 그럴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징수한다. 미만의 요건이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2,000원부터는요. 항상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건 요건이에요. 요건. 이게 없을 때는 범위가 됩니다. 항상 요건과 범위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미만이잖아.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액이 보이면서 2도 보이죠? 3 보이면 큰일 나요. 2 보여. 2,000원. 3,000원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자, 그 다음 니은. 자, 밑으로 내려왔죠? 니은. 포인트가 뭐다? 재산세가 체납됐다.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세를 연체하면 압류 들어가잖아요. 압류 들어가요? 그럼 원칙은 어디에 압류 들어간다?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해당 재산에 하자가 있죠? 후순위가 돼버리잖아, 세금이. 해당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마지막은 뭐다?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는 거예요. 원칙은 해당 재산에 들어가라. 해당 재산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뭐다?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틀린 것만 확인 들어갑니다. 위에 기출 체크. 틀린 거 X. X만 확인해요.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뭐야? 주택이잖아. 주택. 항상 토지건 중물주택을 구분해야 돼요. 20만 원 이하 요건이죠. 이하니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한다 틀린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다. 그리고 숫자도 틀렸네. 9월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다도 틀린 거라고요. 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문제 나왔네.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보통징수. 2번은 포인트가 뭐다?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별장이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과 이외의 주택. 세율 물어볼 때 알아들었나요? 그럼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이렇게 갔네요. 누진세율 4단계로. 그러나 납기를 물어볼 때는 납기는 별장도 주택이에요. 고급주택도 주택이에요. 아파트도 주택이에요. 납기는 어떻게 간다? 2분의 1, 2분의 1. 동일하다, 같다. 단 세율은 다르다. 구분해야 돼요. 세율을 물어보는지 납기를 물어보는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뭐를 물어봐? 납기. 그래서 납기는 같다. 알아들었나요? 납기는 같다.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온다고요. 주택이니까.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달라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세율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분. 납기는 주택이니까 똑같아요. 자, 그 다음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가상금을 모두 배제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 자기들은. 자, 5번 나와 있어요. 포인트가 재산세가 체납됐다. 재산세가 체납됐죠? 그래서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는 거죠?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어요.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만자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하자가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238쪽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문제는 답이 5번. 중요한 거는 이번 시험에 3번 출제될 예정이에요. 요즘은 3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기. 다 주택이잖아. 전체적으로. 같다.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다르다. 대부분 시험장에 가면 3번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고급 문제에 들어가고 출제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므로. 자, 물납. 자, 오른쪽. 자, 물납 별표시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물납과 분할납부 헷갈리면 안 되죠? 물납. 자, 요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만원. 5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1,000만원 초과가 요건이다. 숫자 어떻게 외워요? 물천지. 물천 초과 이렇게. 그 다음 대상은 뭐가 된다? 부동산 앞에 조심해야죠.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고양시 것만 받아줘요. 파주 거는 안 받아줘요. 고양시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줍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관할 구역에 있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틀려요. 여기서 파주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엄청 가깝네요. 그죠? 파주시도 집값 많이 올랐다며요. 내가 아는 그 중공인 중에서는 5년 전에 파주 가서 아파트를 막 12개씩 샀더라고, 싸게. 지금 부자 돼 버렸어요. 지금 많이 올랐다며요. 그렇게 항상 재테크는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야, 싸게. 서민들은 감 보다가 투자도 못하고, 그죠? 뭐 돈도 없고 또. 맞아요. 파주 실제적으로 좀 올랐어요. 아파트 값이. 그래서 서민들도 뭐다. 그쪽 가서 이사를 가거나, 이제 GTX가 이제 한 7, 8년 되면 개통되잖아요. 그거 개통되면 엄청 좋아요. 서울, 그냥 서울로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빠르니까. 벌써 소액 자본 갖고 투자할 사람은 다 투자했어. 그래갖고 이제 팔고, 5천도 벌고, 1억도 벌고, 그죠? 얼굴 표정이 안 좋네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그렇게 발빠르게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거야. 남들이 하면 미쳤다 그래. 나는 딱 한 번 해봤다 그랬잖아. 지금 이사 간대. 남들이 내가 하니까 미쳤다고 그래. 나 피 3천 주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남들이 미쳤대. 더 떨어진대. 최계랄 더 떨어지기는. 자, 떨어지는 지역은 떨어져요. 그죠? 그럼 안 떨어지는 지역은 죽어도 안 떨어져. 단 매매만 안 될 뿐이죠.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 돈 매덕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급매물을 사기 시작합니다. 지방 쪽으로 가서 좋은 지역에. 진짜요. 그런 분들은 벌써 쭉 잡아놓는다고요. 잡아놓고 이제 전월세로 돌리고, 돈 있는 분들 한 5, 6억 이렇게 현찰 동원 있는 분들은 이제 10억 만드는 거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저도 돈만 있으면 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근데 아무 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팔리지도 않고 역전세 일어나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우리 저 아파트 저 관리이사가 72세야. 아파트가 세 채야. 분당, 동탄, 서울. 그리고 대구 쪽하고 파주 쪽에 3개씩 사놨어요. 세금 내겠다 이거지. 돈 있으니까. 8채, 8채. 세금 낸다 이거지. 이게 기회다 이거지. 그래 돈 있는 사람을 더 벌어주게끔 하는 정책이 정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받고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불안해서 돈을 못 모아. 그렇게 돈 있는 분이 돈을 벌게끔 만들더라고요. 자,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중개사를 따서 돈을 많이 버세요. 자, 신청 및 허가. 자, 신청해야죠. 신청. 왜 신청을 해야 돼?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허가를 안 할 수도 있죠. 신청은 누가 하는 거다? 납세무자. 그래서 납세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며칠이다? 10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그 다음 허가 떨어지죠? 허가는 과세권자가니까 며칠?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주고. 그래서 1번은 10일 전. 자, 2번은 며칠 이내에 신청한다? 5일 이내. 5일 이내.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신청하다 보면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납기가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득이함으로 보완사항이 나온 거야. 3번.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달에 물납하였을 때는,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거죠. 이럴 때는 납기가 지났더라도 부득이했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뭐다? 본다. 부득이하니까. 자, 그 다음 4번.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 있죠. 녹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다시 신청해야죠.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뭘로?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받아줘요. 이 기억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럼 니은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은 역시 누가 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변경 신청하는 거죠? 10일. 10일이 들어가요. 이내에 시군구 관할구역에는 부동산으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밑줄 긋고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럼 예스가 떨어지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항상 평가는 몇 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그다음 현재가 나오면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뭘로 평가한다고요?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물납하면 이익 난다, 손해 난다. 20, 30% 손해가 나죠? 손해가 나니까 국세는 폐지가 됐어. 국세가 뭐예요? 양도세, 종부세. 국세는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20, 30% 손해 나니까. 근데 왜 재산세는 남아있어? 왜 남아있냐고요? 물납은 왜 만들었어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죠? 1,000만 원 초과. 알아들었나요? 고액 납세자. 근데 왜 재산세는 남아있어? 국세는 폐지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납이에요. 국세는 폐지. 그죠? 20, 30% 손해나니까. 왜 재산세는 남아있다? 부동산이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린다고. 그죠? 계속 연체이자는 붙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물납을 인정합니다. 자, 그럼 X 한번 풀어봐요. 오른쪽. 왜 틀렸는지. 꼭 중간에 X.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관계없이. 틀렸네.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받아줘요. 관계없다. 파주가 안 받아줘요. 자, 밑에 X. 아래 X를 풀어야죠. 5는 옳은 지문이니까. 자, 현재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숫자는 6월 1일. 12월 말 틀렸네요. 자, 넘어가죠. 자, 시가. 박스가 공시가격이에요. 평가. 그러니까 시가는 뭐냐? 시세가 아니에요. 다음 어느 하나에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박스만. 이게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 30% 손해나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물납. 전체 지문이네요. 물납. 자, 1번은 맞죠?
1번은 1천 초과. 괄호 조심해야 돼요. 항상 괄호 이번 시험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제외하면 안 된다. 자, 2번 강남구 성남시죠? 그럼 어디 부동산을 물납하는 거다? 성남시 거. 그럼 성남시 관할은 성남시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강남거 안 받아줘요. 타 관할 거는 안 받아줍니다. 자, 3번 물납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물납하였을 때는 납기가 지나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그 다음 4번 물납을 신청하려면 며칠 전까지 10일. 파악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10일. 누가 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열받아서 하잖아. 10일. 맞아요? 자,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았죠? 그럼 변경 신청 가능하다. 다른 부동산으로. 틀렸네.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읽는 순간 답이 5번. 변경 신청 가능해요. 부동산으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이제 물납이 끝났으면 뭐를 비교할 줄 아네.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물납의 절반이에요. 물납의 절반.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500만 원 초과예요. 초과 절반. 숫자가 똑같으면 안 돼요. 물납의 절반. 그럼 초과하는 거를 분납하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분납하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분납 기간은 납기 경과 후 몇 개월 이내다. 2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하면 틀려요. 분납 기간은 납기 경과 후 몇 개월 이내라고요? 2개월 이내. 그래서 이번에 출제되는 게 양가로 2번이에요. 분할납부 세액의 기준. 즉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스 사례로. 박스 1,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1,000만 원 초과에 들어가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동그라미, 1,000만 원 초과의 동그라미. 법조문이 달라요. 뒤에가 이하일 때는 500 초과, 초과일 때는 50% 이하.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자, 뭐만 정리하면 딱 끝나요. 뭐만, 이거 요건. 1,000만 원 초과만 알면 끝나잖아요. 요 기준점이 뭐다? 500 초과. 초과에서 얼마까지? 1,000까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이해하죠?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암기하면 안 돼요, 이거. 그 다음 초과. 2,000 초과일 때는 뭐가 나와요? 50% 이하. 이렇게. 이것만 딱 알면 끝나는 거예요. 기준점 500 초과에서 1,000까지는 500 초과. 1,000 초과일 때는 절반. 그럼 1,200만 원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요? 600만 원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요? 1,200만 원이잖아. 그럼 1,000 초과에 들어가네. 50%를 빼면 되잖아요. 600. 그 다음 600만 원일 때는 1,000 이하에 들어가지? 500을 빼면 되네. 그럼 100만 원이죠. 이렇게.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 이게 기준점. 500 초과에서 1,000까지는 뭐다? 500을 빼면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500 초과니까. 그 다음 1,000 초과에 들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되는 거예요. 절반. 절반이죠, 이거? 이상하다. 왜 600이 위로 올라갔어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600이 왜 올라갔지?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라고요. 전혀. 이게 이해되면 아직까지도 머리가 괜찮은 거예요. 딱 500초가 기준점. 500초가에서 1000까지는 500을 빼면 답이고 1000초가는 절반을 빼면 답이고 이렇게. 여기는 알 것 같아. 이제 양도세는 기준점이 뭐야? 1000초가야. 또 양도세 계산할 때는 또 이게 헷갈리고 정상이에요. 자, 500초가.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분할 납부는 언제까지 신청한다? 숫자가 없어. 납부기한까지. 현찰이니까. 그러나 물납은 10일 전까지예요. 물납과 헷갈리지 말자. 납부기한까지. 물납은 10일 전이에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자, 물납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부는 고지서를 다시 발행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정고지. 앞에 고지서는 찢어버리는 거야. 납기내와 납기후로 나누어서 당연히 뭐다?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자, X 한번 풀어보라고요. 밑에요. X. 자, 몇 틀렸어요? 이 주택은 얼마짜리예요, 이거? 100분의 150이 없죠.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에만 쓰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에만 쓴다고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세부담 상한. 자, 그럼 옆에 설명하자고요. 세부담 상한. 자, 재산세는 왜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 부동산 가치가 뛰었다고 뛴 만큼 부담하면 납세자가 세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뭐만 쓴다? 토지, 건축물, 주택만 써요. 세 가지만.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보다 항상 작년 기준이죠?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뭐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100분의 150.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연도 세액이 작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100분의 150.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알아들었어요?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했을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상한선으로 한다. 뭐만? 토지 건축물. 가격 안 따져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그런 주택은 반드시 가액을 구분해야 돼. 3억 이하. 3억 이하는 뭐다? 100분의 105.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05를 세부담 상한으로 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 다음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도 주택은 특징이 뭐다? 100분의 150이 없다. 서민들이 사니까. 기억 100분의 105. 포인트가 뭐다? 3억 이하 밑줄 긋고. 2번 3억 초과 6억 이하. 자, 3번 6억 초과
자, 숫자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366초. 이렇게 숫자가 366초. 초가예요. 왜 3억부터 시작할까요? 이거는 공시 가격이죠? 수도권 빼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90% 정도는 다 3억 이하에 살기 때문이에요. 공시 가격. 그럼 이거는 시세는 4, 5억 되는 거예요. 시세는. 그래서 3억부터 출발한다. 366초. 그래서 3억 이하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만 올려라. 6억 이하는 10%까지만 올려라. 작년이 100이니까 6억 초가 될 때는 30%까지 올려라. 그래서 위에 기출이 틀렸죠? 주택이니까 뭐다? 100분의 150이 없어요. 100분의 150은 어디에 쓰는 거다? 주택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그래서 넘기면 딱 정리됐네. 242쪽. 별 표시 딱 해야 돼요, 이거. 토지건축물은 직전 연도에 100분의 150을 나왔죠? 100분의 150.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이 세부담 상한이다. 그 다음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시험은 분수로 나와야 알아들었나요? 분수로. 제가 분수로 적었잖아요. 퍼센트로는 이거 150%, 105%, 110%, 130%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 재산세를 5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근데 해당 연도에 부동산이 뛰었어. 300만 원이 나왔네. 재산세가 작년에 얼마 냈다? 50만 원. 해당 연도에 계산하니까 정부가 300만 원 나왔어. 몇 배 뛰었나요? 6배 뛰었죠, 그죠? 그럼 뛴 만큼 부과하면 안 돼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 항상 작년 기준이에요. 토지건축물은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작년의 금액 얼마다? 얼마? 75만 원.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여기도 50만 원. 그럼 얼마다? 52만 5천 원. 여기는 55만 원. 9구단만 외우면 되잖아요. 5일은 노 9구단. 여기는 9구단 65만 원. 중요한 거는 뭐다? 세부담 상한이죠? 이게 클 때만 사용합니다. 둘 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뭘로 한다? 세부담 상한선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40만 원이 나왔어. 올해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크잖아. 이게 적죠? 그럴 때는 뭐다? 1로 가는 게 아니라 40만 원을 부과한다고요. 무조건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보다 해당 연도가 클 때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요. 이게 문풀에서 응용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크잖아. 결국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세부담 상한으로 합니다. 자, 확인 예제 하나 풀고 쉬어야죠. 확인 예제 한번 풀어봐요. 자, 토지건축물 주택 중에 뭐다? 주택. 공시가격 따지죠? 6억 원은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나 6억 원은. 두 번째 들어가죠? 6억 원은 이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6억 원은 초과는 초과라고 나올 때만 초과라고요. 6억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작년에 얼마 냈어? 50만 원. 그럼 110%. 그럼 55만 원. 답이 몇 번? 2번. 근데 해당 연도에 얼마 계산됐어? 124만 원. 120이 클 때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답이 몇 번? 2번. 만약에 문제가 3억 이하라면 3억 원이라면 답이 1번으로 바뀌어. 3억 원이라면 1번 52만 5천 원. 만약에 7억 원이라면 65만 원으로 바뀌어. 만약에 토지 건축물이라면 75만 원으로 바뀌어요. 만약에 3억 원이라면 답이 몇 번? 1번. 8억 원이라면 답이 3번. 8억 원은 어디에 들어가? 6억 초과에. 만약에 토지 건축물이라면 가격 안 떠지죠? 75만 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150%, 105%, 110%, 130%. 결국 이 뜻은 뭐다? 작년 대비 올해는 50%까지 올려라. 땅은, 주택은 가격에 따라 5%, 10%, 최대 30%까지 올려라. 그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가산금.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안 까먹는 거. 1, 2월 달 한 장짜리로 수백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가산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연체이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가산금.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는 없어요. 그럼 한 달까지는 월할 계산합니다. 그래서 1번 가산금을 부과한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산금. 자, 가산금은 일반과 중. 한 달까지는 월할 계산. 몇 프로? 3%. 3김. 그러나 중이 개정됐어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만분의 뭐다? 75. 0.75%로 개정됐다고요. 작년에는 한 달에 1.2%야. 이게 인하됐어요. 몇 프로로? 0.75%로. 그러니까 7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1.2%에서 인하됐어요. 자, 그 다음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5년까지만. 무한대로 되면 사채업자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지방세는 얼마 미만? 밑줄 긋고 30만 원 미만. 이하면 틀려요. 미만. 국세는 얼마라 그랬어요? 국세를 물어볼 때는 100만 원 미만. 이거 안 까먹는 거야. 까먹은 것 같아. 다 그죠? 아니 우리가 1, 2개월 배웠을 때 한 장짜리 뒤에 거 그죠? 그런 거는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세법이 기본이 잡혀요.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이라고 답해야 된다? 100만 원 미만. 3번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세목별로 합산 안 해요.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은 세목별. 그 다음 06번 부가세도 안 까먹는 거. 또 나왔다. 재산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재산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재산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뭐가 따라붙는다? 지방교육세. 안 까먹는 거잖아요. 20%. 절대 농어촌 특별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산금과 부가세는 안 까먹는 거. 까먹은 분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그만 문제 풀다가 지금 날새겠어요, 지금. 자, 정리합니다. 재산세 프린트. 한 장짜리 꺼내요. 자, 재산세 프린트. 프린트 봤어요? 자, 비과세를 중간에 아까 세율까지 했죠? 세부담 상환 보라고요.
가운데 세부담상한 아까 세율까지 설명했잖아요. 사치는 4%. 자, 세부담상한은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150%. 그럼 분수는 뭐다? 분수는 밑에 100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는 150%. 분수는 100분의 150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러나 주택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 가격 적어야지. 105는 3억이야. 3억이야. 110은 6억이야. 130은 6억 초과 찾지도 못해 아직까지도. 주택은 가격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토지건축물은 가격 구분 없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쭉 내려서 기타 사항의 비과세. 아까 배웠죠?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밑에 비과세 있잖아요. 비과세 찾았어요? 조그만 글씨? 국가 등은 비과세.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 유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과세. 그 얘기예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1년 미만. 단 사치가 끼어들면 무조건 과세로 바뀝니다. 그 다음 통제. 비과세죠?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도 비과세. 통제보호구역. 보존지구, 환경지구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X가 뭐다? 징수하지 않는다.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액 징수면제. 왼쪽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재산세는 소액 징수면제. 연결을 시켜야 돼. 연결을. 이렇게 재산세 공부하면서 취등록면허세를 째려봐야 돼요. 자꾸 눈에 익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법이 잡힙니다. 그 다음 물납. 자, 제목이 물납이에요. 물납 괄호 제목 얼마 초과? 1,000초과. 물천지. 제목 봤어요? 그 다음 부동산은 어디값만 관할구역 안. 자, 분할납부 들어가. 제목이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500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이네. 자, 그 다음 완기초 잘하는 거 나왔다. 성립시기, 확정시기 제목이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근데 제주가 뭐예요? 제3분 주민세. 얘는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이 며칠이다? 7월 1일. 그래서 제주 약자로 적어놨어요. 부동산 관련은 6하나예요. 그러나 제3분 주민세는 주민이기 때문에 구분한 거예요. 7하나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일명 제철이. 나머지는 다 6월 1일이에요. 모르면 또 5월 달에 배우고. 배워야지 또. 확정은 누가 확정한다? 정부만 결정. 결정할 때 확정된다. 6월 1일 날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성립과 확정.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넘기면 뒷면에. 자, 재산세. 딱 나왔죠? 자, 재산세. 옆에 적어요. 4글자로. 보통징수. 재산세 옆에.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라고 적으라고요. 보통징수. 이제 고지서 날라왔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뒤바뀌면 안 돼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이에요. 단 하얀 별 얼마이야?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20만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얀 별은 납기고시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그리고 재산세 납부를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나와요. 가산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연체이자. 그 다음 일반 가산금은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중자가 들어갔어요. 그 개정법이에요. 0.75로 인하됐다. 0.75로 인하됐어요. 중가산금. 그리고 중가산금은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X. 그 다음 지방세는 30만원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원 미만은 X 적용하지 않는다. 잘 분석하라고요. 약자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뭐다? 지방교육세 20%, 종부세가 농특세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오늘 1시 반까지 해요. 쉬었다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